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월 경북 문경 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합동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고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경보기를 강제로 끈 탓에 불이 3층까지 번진 뒤에야 뒤늦게 119에 신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화재는 튀김기에 설치된 안전장치 온도 제어기가 고장나서 식용유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됐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선 기자입니다. 소방청은 신고 접수 시간보다 12분 앞서 공장 3층 전기 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돼 식용유 저장 탱크로 확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기 튀김기 과열을 방지하는 온도 제어기 작동 불량 등으로 식용유가 발화하는 온도 383도씨 이상으로 가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이틀 전 화재 수신기 경종을 공장 관계자가 강제로 정지시켰고 이 때문에 불이 3층으로 확산한 후 확인돼 신고가 늦어졌습니다. 수신기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하면 좀 더 빨리 발견을 했을 거고 그게 신고로 이어져서 저희가 좀 더 일찍 대응할 수 있었다. 당시 건물 안에는 직원 5명이 있었는데 이들의 대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당국은 동시에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장 내부로 공기가 유입되며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했고 3층으로 진입한 대원 4명 중 2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으나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은 소방교는 고립됐다 끝내 순직했습니다. 공장은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던 데다 불이 번지는 촉매제 역할을 한 식용유에 대한 정보가 소방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 대원칙 마련을 포함해 현장 대응 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대원들에게 화재 현장 대응과 안전관리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모바일 전파 등 예방 정보 시스템을 정비하고 무전 통신이 수월하도록 송수신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6년까지 8곳에 마련하기로 한 화재 훈련 시설을 15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실종되거나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할 수 있도록 신속 동료 구조팀 운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조건 만남을 유도한 뒤 남성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 청소년들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는데요. 이 일당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데요. 채팅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한 뒤 현장을 급습해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역할도 나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또 다른 남성을 데리고 숙박업소로 들어갑니다. 아들이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형사들이 숙박업소에 들이닥칩니다. 잠시 뒤 남성 2명을 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성매매를 하려던 남성을 숙박업소에 가두고 금품을 요구한 일당입니다. 경찰분들이 저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좀 더 이렇게 나눠갖고 노주로까지 다 차단을 했어요. 이에 수갑 채워갖고 나오시더라고요. 경찰에 붙잡힌 21살 A씨 등 7명은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유도한 뒤 남성들로부터 금품을 뜯었습니다. 조건 만남에 응해 나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급습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입니다. 데이트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급습한 사람은 내가 아는 선배의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연락을 받은 주범이 가족 행세를 한 겁니다. 이들은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14명으로부터 3,5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피해 남성 중 1명은 지속적인 협박을 당했고 대출까지 받아 1,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경찰은 공동 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5살 여성 청소년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최근 고금리에 공사비까지 올라서 민간 건설사가 주택 건설에 나서기 쉽지 않은 실정인데요.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단 공사를 시작한 뒤 비용은 나중에 처리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시도합니다. 주택 공급을 2, 3년 앞당길 수 있다는데요. 과연 효과는 있는 건지 박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섰고 GTX-A와 C 노선 연장이 추진되는 평택 고덕 신도시입니다.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패키지 공모사업 시범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계약 즉시 민간 사업자가 토지를 이용해 건설에 나서고 나중에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 건설사가 분양받은 토지 가격이 1,00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따낸 공사 계약 금액이 900억 원이라면 건설사는 차액인 100억 원만 내고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비를 완납해야 착공할 수 있어서 건설사가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뜩이나 건설 불경기에 사업 부실을 키우는 원인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민간의 사업 문턱을 낮춰줘서 주택 공급을 2, 3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률이 저조하면 계약금과 잔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주택 공급으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의 시장 여건은 개별 사업지별로 사업정이 가장 중시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주택 공급 효과보다는 일단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민간 사업주의 부담을 줄였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높은 곳만 골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민간에서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결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스드메일 겁니다.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을 줄인 말인데요.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이어서 예비 부부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결혼 서비스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고 가격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 공급 균형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걸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취업자는 2,804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두 달째 30만 명대 증가폭을 유지했지만 청년 고용은 위축되는 추세가 계속됐습니다. 청년이나 30대 부분에 대한 이 구직 단념자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 같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찾기 어려운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청년 친화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되는 웨딩, 뷰티 분야와 웹 콘텐츠 분야 육성 방안을 내놨습니다. 청년층 창업 비중이 높은 피부, 네일 미용업에 3분기부터 지역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웨딩 서비스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공인 민간 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 도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부르는 게 값이라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부담이 됐던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등 웨딩 서비스 가격은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공개하고 가격 표시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결혼 관련 품목 서비스에 대한 가격 표시 의무 방안을 마련하고 국립미술관, 박물관 등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청년 창작자 보호를 위해 웹툰 분야 표준 계약서에 공정 계약 조항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웹소설 분야 신규 표준 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다음 주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팬들 사이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이강인 선수를 향한 축구 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건데요. 입장권과 중계권, 광고 수익이 보장된 A매치에 대규모 보이콧이 현실화한다면 축구협회의 막대한 손실도 불가피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아시안컵 이후 첫 A매치를 앞두고 온라인 공간에선 성난 축구 팬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난의 주 타깃은 우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축구 콘텐츠를 다루는 한 유튜브 운영자는 정 회장이 선수들을 벼랑 끝에 내몰았다며 태국전 경기관전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축구 팬들은 정몽규 아웃, 태그를 다는 방식 등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공식 SNS의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A매치 2연전 명단이 담긴 게시물에선 정 회장의 무능과 독선적인 협회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팬들의 비난은 손흥민과 물리적 충돌로 대표팀 내부 갈등 중심에 섰던 이강인에게도 향했습니다. 황선홍 임시 대표팀 감독은 이강인을 발탁하며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다음에 부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운동장에서 최대한 빨리 푸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사태 이후 최소한의 징계 없이 이강인이 돌아왔다며 대표팀 경기를 보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물론 보이콧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적진 않습니다. 정 회장을 향한 비판엔 공감하지만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뛰는 선수는 응원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입니다. 이강인이 직접 사과를 냈고 당사자인 손흥민 역시 품어달라고 한 만큼 비난을 자제하자는 팬들도 있습니다. 입장권과 중계권, 광고로 인한 수익이 보장된 A매치에 대규모 보이콧이 현실화한다면 축구협회의 막대한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보이콧 움직임 속에서도 지난 11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입장권 예매율은 이전 A매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TV 곽준영입니다.